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여기에 이준석 빠돌이들은 절대 댓글을 달지 않도록 해. 보는 것은 자유이나 내 과거에 이준석과 유승민을 밀면서 그 6070 나이 드신 분들한테도 똑같은 말을 했는데, 그들도 들어와가지고 쿡쿡 집어갖고 희한한 욕질을 해대가지고 보는 것은 자유이나 이상한 댓글 달지 말고 욕질 댓글 달지 마라 그랬는데, 고고TV에 가지고 밥 먹고 살 생각도 없고 밑에 빨간 줄 아는 걸어놨다 그래가지고 고고TV에 댓글을 달면서 희낙낙대며 조롱을 하며 욕질을 하는 것들이 고고TV한테 단돈 10,000원도 안 보내주는 놈들이란 걸 알고 있으니까, 이준석 패거리 떨거지 빠돌이들도 보는 것은 자유이나 시잘데없는 댓글을 달거나 너희 아버지 이상이 되는 고고TV한테 욕질을 하거나 희롱하고 조롱하고 크크크 대고 이상한 욕을 하는 너희들도 앞으로 여기 절대 댓글을 달지 마. 그런 댓글 보이면 보이자마자 고고TV는 전부 다 강퇴시키니까. 지금 이준석 건이 끝나가는데요. 문제는 얘가 제명을 당하든 탈당 권유를 당하든 무고죄로 가든 또는 증거인멸 교사로 가든 얘는 끝까지 국힘과 전체 보수를 해치려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예요. 지가 살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애가 정신이 이상한 애예요. 내가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짜증이 난다, 신경질이 난다. 지금 그런 의견이 기성세대 대부분이 그런 생각을 하는데, 고고TV는 스스로 이 나이를 먹으면서 기성세대라고 생각한 적은 없어요. 정치 평론을 하면서는 2030들이나 미래 정치인들 2030, 40들이 제대로 정치적인 안목을 기르고, 지금 시대 전환 시대예요. 꾸준히 말씀드려. 그거를 갖다가 자기들이 잘 받아서 어떻게 사회를 변화시키고 정치를 발전시키고 개혁시킬 것인가에 상당한 기대가 있었고 힘을 밀어줬는데, 요번에 이준석 사태를 보니, 이건 사태예요. 이준석 사태를 보니까 대단한 실망을 하고, 고고TV는 항상 말씀드리기를 사회 문화 변동을 본다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 정치라든가 또는 사회라든가 개혁이나 혁명이 나올 적에는 그 경제적인 원인이 첫 번째 요인이지만은 사회 문화 변동 속에 그 정치 혁명이 나오고 세계사가 바뀌는 거예요. 근데 요번에 이준석 패거리들이 하는 거 보니까 싸가지가 없는 게 아니라 애들이 너무 무식하고 적의와 갈등과 지들이 분노만 뽑아내더라. 이런 애들은 정치하면 안 된다. 그래서 나오는 것이 지금 현재 애들이 왜 이렇게까지 하지? 그것이 제가 대단히 의문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기를, 저런 놈들이 정치를, 이준석 패거리들과 빠돌이들이 정치를 하면은 정치는 기존에 있던 정치보다 더 악랄하고 더 분열적이며 더 독재적으로 간다 하는 게 고고TV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준석을 쫓아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정치계에서. 제목을 내가 이준석 사태는 반드시 검찰로 가요. 검찰로 간다. 그러면 이준석 애들이 왜 이러는가? 이것들이 애들이 불안해서 그러는 거예요. 불안해서. 애들은 지금 성의혹과 성상납에 대해서 극구 부정하죠. 그죠? 저도 그렇게 비호를 해줬고 변호를 해줬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정치는 바뀌어야 되는데 누구에서 바뀌느냐? 기존 정치인에서 개혁이나 혁명을 할 사람이 없으니까 정치개혁, 정치혁명, 쿠데타가 아니고, 군부 쿠데타가 아니고 그런 사람들이 없으니 이준석과 이준석 옆에 붙어있는 그런 애들을 갖다가 지원을 해줬는데 안 해올시다야. 얘네들이 지금 하는 것은 성의혹과 성상납, 그 무상성상납이에요. 무상성상납. 쉽게 말해서 오거돈이나 안희정이나 박은순 같은 경우는 거기서 쉽게 말해서 애들이 말하는 빠구리 한 애들은 안희정이 뿐이 없어요. 걔 정치 생명이 끝난 거예요. 그거는 위력에 의한 강박, 쉽게 말해서 위력에 의한 강박, 가스라이팅으로 권력을 이용해서 그 젊은 여성을 갖다가 몇 년을 데리고 노는 거예요. 그게 정치 권력이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이준석은 그게 아니고 지가 그걸 꾀락으로 즐겼다는 거예요. 저는 안희정 같은 경우는 586 운동권이고, 걔가 안희정 언더에서 아웃사이드로 올라온 애예요. 언더에서 그 위로 올라온 애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걔를 좀 알아요. 안희정은
엄청난 스트레스와 불안과 자기의 처지와 또는 자기의 권력 욕구와 자기의 능력을 비교해가지고 괴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짓을 한 거예요, 걔는. 여자를 좋아해서 그랬다기보다는, 그놈도 그랬어, 젊었을 때. 그런데 이준석 같은 경우는 즐겼다는 거예요. 나이 26세에 박근혜 비대위원이 되고, 그 당시에 비대위원장이 김종인 씨였고, 뭐, 김모모 의원, 전의원, 삼선 의원이었고, 그 다음에 조땡땡, 그 컴퓨터회사 사장이었고, 이항이었고, 그 다음에 젊은 애를 갖다가 이제, 세대 변화시키고 시대 변화시키라고 박근혜가 이준석을 데려온 거예요. 그 권력을 이용해가지고 애가, 당시에 문고리 3인방, 청와대 문고리 3인방과 당내, 비대위원은 지금 쉽게 말하면 최고위원회에 당시도 보니까 당내에 권력자들하고 어울려 다니면서 그 짓을 한 거예요. 그건 99.99% 팩트예요. 제가 체크해본 결과, 크로스 체크해본 결과. 그런데 걔는 그걸 갖다 즐겼다는 거예요. 어린애가 그럴 수가 있다 이거죠. 그러면은 이게 도덕적, 윤리적, 정치적인 사건이 됐는데 자기가 물러났어야 됐어요. 그 사건이 터지고 그 루머가 돌지게. 그래서 저는 항상 비유하기를 가세현 같은 거 쓰레기가 공격하니 어떻게 가세현 말을 믿느냐. 가세현에 의해서 국힘의 당대표 젊은 애가 그렇게 정치권 퇴출을 당할 수가 있느냐. 김성진이랑 카이스트 그 사기꾼에 의해서 퇴출될 수가 있느냐. 그래서 비유를 했어요. 그래서 대선 지서 끝나고 박수칠 때 떠나라 그랬고 한 달 전까지만 해도 그만둬라 했어요. 그런데 얘들이 무슨 문제냐 하면은 얘네들이 지금 성 감수성이 대단히 문제가 있어요. 이준석과 이준석 패거들과 얘를 따라다니는 애들은, 빠돌이들은. 그 대표적으로 나온 게 대선 지선 과정에서 여성 젠더 갈등을 일으키고 여성을 무시하고 페미니스트, 반페미니스트를 나가지고 2030표를 뺏긴 거예요. 여성들의 그런 거에 대해서 더 민감해요. 여성들은 100% 믿을 거예요. 2030 애들은. 요새 애들이 성문화가 우리가 대학교 다닐 때가 또 20년, 30년보다 유니섹스라든가 그런 걸 뛰어넘은 애들이에요. 얘네는 성을 갖다가 놀이문화로 봐요. 요새 애들은. 솔직히 말해서. 대부분이 그래요. 대부분이.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을 갖고 양심과 도덕을 무장한 애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여성 문화를 놀이문화로 봐요. 아무 거리낌이 없어요. 돈 주고 여자를 사는 거와 우리나라 지금 돈 주고 여자를 사더라도 고고TV는 그런 적 없어. 돈 주고 여자를 사더라도 뭐 한쪽으로는 불안하고 우리가 도덕적으로 이래야 됐나 했는데 요새 애들은 그런 게 없는 애들이에요. 공짜로 먹으면 더 좋은 애들이 요새 애들이에요. 얘네는 성감수성을 요새 2030 애들은 놀이로 봐요. 그게 뭐 중고부터 하도 얘네들이 인터넷도 많이 접하고 영상도 많이 보고 그래서 그런 건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이준석과 이준석 패거리들은 전혀 그런 짓에 대해서 창피한 줄도 모르고 그거를 덮는다는 거야. 악의적으로 덮는다는 거야. 이준석이 성상납이 있을 수가 없고 성호흡을 할 수가 없고 밤무대에 가가지고 룸싸는 같은 데 가가지고 술 먹고 연애를 갖다가 대접받은 적도 없고 모텔을 가서 거짓을 한 적도 없다. 어떻게 사기꾼의 말을 믿느냐. 그래 이놈 2030들이나 이준석을 따라다니는 애들만 그래. 2035도 합리적인 애들도 그런 애들 많아. 쉽게 말해서 우리 자식이나 우리 자식 친구들이 요새 집에 와서 물어보면은 이준석 나쁜 놈이죠. 그렇게 하면 돼요? 권력자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버님 이러고 있다고.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할 줄 몰라. 이준석과 이준석 빠돌이들이. 그러면서 이준석을 왜 쫓아내려고 그러느냐, 왜 탄압하느냐, 왜 민주주의를 탄압하느냐 하면서 오히려 불평불만을 꺼내놓고 공격을 한다는 거죠. 기존 세대를 공격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준석은 깨끗한 사람이야, 도덕군자야, 그런 일을 할 리가 없어. 그게 팬덤이에요. 그게 교조로 빠지고 극단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공격, 윤석열을 공격해야지 이준석이야 몸집이 커지고 화제가 되고, 윤석열을 공격해야지 차기의 리더로서 부상할 수 있으니까 그것이 그들의 살 길이다 하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고TV가 말씀드리는 것은 얘네들이 지금 이준석은 하루라도 빠지지 않고 SNS, 페이스북을 하죠. 그리고 이준석 빠돌이 장성철, 천하람, 김용태,
김재섭 이런 애들이 김용태는 안 그래도 장성철 그럼 어느 대학교 나오는지도 모르고 쉽게 말해서 신인규라든가 천하람이라든가 김용태라든가 그럼 법대 출신들 아니에요. 신인규는 어느 대학교 나오는지도 모르고 법대 출신 애들이 법을 이용해가지고 이준석을 지금 쉴드 쳐준다는 거예요. 그것도 악의적으로. 오늘 같은 경우도 이거 21일 날 새벽에 찍는 거니까 21일 같은 경우도 어제 같은 경우도 어제부터 나오는 것이 이준석의 베나사에 납품 베나사에 지원한 것이나 또는 접대를 받은 것 단순 접대 술 먹고 밥 먹은 것에 대해서는 그거는 무혐의다. 공소 기소권이 없다고 옛날 거니까. 그죠? 그런데 그 성호역과 성상납 그거 문제는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거기서 연결되는 게 김철건이가 치력각서 써준 증거인멸 교사 그다음에 무고죄 가세현을 고소한 무고죄 그것은 성호역과 성상납을 밝혀야만이 그것도 또 연결이 되는 거죠. 그거는 이준석한테 대단히 불리한 거예요. 이준석은 요번에 혐의 벗긴 게 하나도 없다가 되는 것이죠. 근데 얘네들 천하람이나 김재섭이나 또는 신인규 같은 애 법대 출신 애들이 그거 다 끝난 사건이에요. 그 뇌물건 또는 물품 상납건 이런 것에 대해서 무혐의가 떨어졌기 때문에 이준석이가 1차 가처분 인용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앞으로도 가처분 인용이 될 것이며 또 이준석을 징계하고 탈당 조치하거나 또는 탈당 권유하거나 제명을 하면 가처분 인용 또 하면 이준석이 이겨요. 이런 억지 논리를 펴고 거짓을 토하내는 이런 애들이나 장성철 같은 놈들이 유튜버 나가서 라디오 방송 위주로 유튜브를 하죠. 얘네들이 낄낄거리고 끄덕거리는 거 보면 아주 나쁜 놈들이에요. 내가 보니까. 젊은 애들이 양심이 없어지고 젊은 애들이 도덕이 없어지면 그거는 변화가 안 되고 개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이 왜 그러냐 하면은 어제 같은 경우도 성상납이 아니라 그 상품 뇌물 또는 접대 이런 것만 무혐의하고 공소권 없음으로 끝냈고 그 다음에 성의혹이나 성상납 같은 경우도 공소시효가 당연히 지났으니까 공소시효가 5년이니까 10년 전에 일어난 일이니까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런 건 무혐의고 공소권 없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경찰은 더 조사하겠다고 무고죄하고 증거인멸죄를 성상납하고 성의혹 고리를 하고 계속 가겠다는 건데 이놈들은 그거 끊어졌다 이제. 어제 다 무혐의가 났다 거짓말을 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 얘네들이 하는 말이 이준석이가 무죄다. 이준석이 무혐의다. 무혐의는 무죄가 아니에요. 이준석은 성상납 성접대는 없었다. 그걸 갖다가 지금 강변을 하고 여론 선전 선동전에 들어간다는 거죠. 기자들은 중립적인 입장에서 써야 되니까 국힘의 내부 의견도 내야 되고 얘네 의견도 내야 되니까 근데 국힘 애들은 지금 미소를 짓고 있을 거예요. 국힘 기존 정치인들은 아니 국힘 애들이 그거 얼마나 많아. 율사 출신들이. 그런 거 하나 예측 못 하겠어요? 그럼 민주당 애들도 지금 율사 애들이 40명이 된다는데 그런 분들도 다 알면서 이준석을 실드 치면서 국힘을 무너뜨리고 내분 상태를 갖다가 장기전으로 끌고 가며 윤석열을 공격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놈들이 나쁜 놈들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얘네가 불안해서 그래요. 불안해서. 그래서 유튜브 방송에 가서 출연하면서 그냥 지들을 갖다가 이준석은 무죄다. 이준석은 혐의가 없다. 성욱 성상동은 없었는데 어거지로 말이야. 그걸 갖다 가세는 말에 믿고 김성진의 말을 믿고 잡아넣으려 그랬다. 실패했다. 따라서 이준석은 당의 복귀가 되면 자기 리더로 떠오른다. 얘네들이 이렇게 극국 이렇게 변화하고 다니는 것은 애들이 불안해서는 그런 거예요. 이준석이가 성의혹 성상납으로 진짜 도덕적 윤리적으로 정치적으로 타격을 입으면은 쥐들도 설 자리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나쁜 놈들이죠. 그래서 이준석의 동참한 사이버 평론가들이나 사이비 장성철이 그놈의 태두고 그놈의 꼬봉이고 그놈 밑에 있는 쫄개들이 전부다 몰입해로 변했다는 거야. 당회에 있는 놈들이. 이준석이가 날아가면은 지들이 논거도 없어지고 지들이 이때까지 몇 달 동안 주장한 논리도 없어지고 지들이 정치권에서 살아남을 수 없으니 발악적으로 지금 이준석의 도덕과 윤리와 정치를 갖다가 도덕적 윤리적 정치적으로 매장당하는 것을 애들이 막으려고 이 지랄들 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것에 대해서 대단히 분노가 일어납니다. 젊은 정치인은 저렇게 하면 안 돼요. 응? 그래서 얘네들 거기서 화두로 갖고 나온 게 민주주의 회복, 민주주의 투쟁을 갖고 나오는 것이죠. 근본이 무너진 거예요. 성의혹이 나오고 성상납이 그 비리가 밝혀지면 도덕적, 윤리적, 정치적으로 타격을 받아서 정치적으로 매장을 당하니 그런 거 없었다. 일부러 그러는 거다. 이준석 쫓아내려고 만든 계획이었다. 그래서 이놈들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하루에도 오만 유튜브가 이거 호기심이 있잖아요. 남녀나 말이 성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해요. 그러면서 그걸 실드 치고 돌아다니고 국힘은 창피해서 이야기를 못하는 거야. 기성세대는 이게 내 자식 같은 놈들이 저러고 있으니까 그걸 이용해가지고 불평불만과 민주주의를 외치며 공격을 한 거예요. 공격이 살 길이다고 지금 유튜브에 돌아오는 이런 놈들이 그러는 거 보면은 기가 차다는 거죠. 응? 그럼 이게 뭐냐 하면은 얘네가 불안해서 그러는 거예요. 이준석이 가려고 하면은 천하람, 김재섭, 김용태 이런 놈들도 공천도 못 받을 것이며 공천 받아봐야 안 돼요. 그 지역은. 장성철이라는 놈은 밥줄이 떨어질 것이며 그래 애들이 전부 다 불안해서 이 지랄들 하는 거예요. 벌써 16분이 찍었어요. 할 말이 너무나 많아 난 애들한테. 오히려 이준석보다 박지현이가 훨씬 나아요. 내가 볼 적에 박지현. 그리고 권지웅이라고 있어요. 민주당. 그런 애가 훨씬 나아요. 내가 아무리 국힘 지지자고 보수주의자지만은 싹 날라간다고 요번에 이것들이. 인간이란 기본적으로 도덕과 윤리를 갖다가 반하는 사람들은 정치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내가 그 썸네일 다른 대로 이준석은 검찰로 반드시 간다. 이준석 패거리들은 불안하다. 이준석 패거리들 쫄따구들이 불안한 것까지 설명드렸고 이준석은 검찰로 간다. 말씀드렸죠. 지금 현재 어제 같은 경우 큰 거 아니에요. 이준석이 공소권 없음 또는 무혐의 받은 거. 그거 뇌물이죠. 근데 뇌물은 아니야. 그거 내가 봐도. 그러니까 뭐 변호사에다가 몇 천만 원어치 몇백만 원치 그걸 줬고 물품을 줬고 그거 뭐 당연히 그렇게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접대를 받았다. 포괄 일자로 갖다 걸고 들어가려던 접대를 김성진이한테 받고 뭐 박근혜 시계 어쩌고 저쩌고 뭐 SK 최종인이 최 회장 어쩌고 저쩌고 최 누구야 그놈아. 근데 그것도 그 몇십만 원 몇백만 원 가지고는 성립이 안 된다. 오래되고 공소시효 지났다. 응? 그럼 그거 말고 성호과 성비리 그러니까 그거 어제 그 뇌물 상납건 접대건 이거는 검수완박법에 의해서 뭐 9월 20일 9월 10일까지인가 뭐 항소를 못하게 해놨다 그러더라고요. 가세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런데 가세현이 문제가 아니고 그건 법에 의해서 항소를 못하게 돼 있나 봐요. 검수완박법에 의해서 9월 10일까지 9월 10일이 넘으면 항소 못하게. 근데 그 큰 문제가 아니야. 핵심은 성상납이니까. 근데 그것이 지금 보면은 검찰도 눈치 보고 있을 거예요. 이거를 자기들이 들려들면은 이준석이가 지금 갖고 온 프레임이 윤석열이가 자기를 죽인다. 일부러 쫓아내고 탄압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건 자연적으로 검찰로 올라갈 수뿐이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그 카이스트 김성진이라는 애도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그 가세현 그놈들도 있고 강신호 그놈들도 있고 가세현 그 강수라는 놈도 변호사고 악질적인 변호사죠. 강신호 이름은 악질적인 건 아는데 애가 참 똘끼가 있는 거 뭉쳐한 놈 같고 변호사도 있고 김소인이라는 데 있고 변호사고 김성진이도 있고 장의사도 있고 그러면은 이게 성혹 성상납을 갖다 계속 그것도 성혹 성상납은 10년 전에 일이고 공소시효가 5년뿐이 안 됐으니 그것도 공소권 없음이 되나? 공소권 없으면 되나? 증거인멸하고 무고죄까지 걸어가면은 그걸 밝혀야 된다고 성호가 성상납이. 그러면은 정치적으로 경찰서 뭉갠다고 칩시다. 뭉갠다고. 그것도 공소권 없음으로 혐의 없음으로 그 성상납 그 증거인멸 교사는 무고죄가
혐의 없음으로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가세현이나 강신업이나 김소연이나 김성진이 이런 애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당장에 법원에 검찰로 가서 검찰에다 항소해버리죠. 그럼 검찰이 법적으로 고소가 들어갔으니 항소가 들어갔으니 이준석 사건을 접수 안 할 수가 없어요. 조사 안 할 수가 없어요. 조사 안 했다가 난리 날걸? 국힘 내부에서도 그렇고, 그 자유우파 유튜버 세력도 그렇고, 이건 당연히 검찰로 가요. 그러니까 이준석과 이준석 패거리들은 불안하니까, 그냥 이준석 받아주세요. 지금 이것만 하는 거야. 쫓아내지 마세요. 받아주세요. 타협 좀 해주세요. 이 지랄 하고 있다고. 그러면서 뒤에서 윤석열을 찌르고 옆구리 찌르고 이것들이 그러고 다니고 있다고 불 질러놓고 아주 나쁜 놈들이에요. 얘네들이 큰 문제점을 갖고 있었어. 내가 보니까 다 날라가요 이번에. 이준석을 따라다니는 애들은. 내가 말해서 그런 게 아니라 기성세대가 보는 입장과 2030이 보는 입장 현격하게 달라요. 그리고 2030을 따라다니는 애들도 이준석 따라다니는 애들이 별로 없어요. 2030 중에서도 극히 일부 남자애들만 그러고 있다니까. 그래서 지금이라도 사퇴를 하면 되는데 이놈들이 무슨 논리를 하냐면은 지금 이준석이가 사퇴하면 그럼 성상납, 성호, 성비리도 다 인정하라는 거고 스스로 무덤에 들어가라는 거 아니에요? 이러고 있잖아. 쥐가 무덤에 들어간 거야, 이거는. 쥐가 무덤에 들어간 거야. 이건 정계 퇴출각이에요. 정계 퇴출각. 내년 총선까지, 내후년 총 1년 반이나 남았어. 검찰로 어떻게든 갖고 간다고. 반 이준석은. 그런 것도 모르고 이놈의 자식이 지금 이렇게 날뛰고 있으니, 국민들은 하나씩 앞으로 진실을 알게 될 거예요. 고고TV의 말이 진리가 될 거예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